자,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베를로그 발표를 맡게 된 이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간단하게 툴과 뭐 그런 언어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8x8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다음에 심플 유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플 유아트를 실제로 임플리먼트 해본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저는 에디트 툴로 쿼터스 프라임 라이트 에디션을 사용했고요. 언어로는 이제 베를로그 2001 버전을 사용했고, 시뮬레이션용으로 모델심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환경을 8x8은 이제 맥스10에서 시뮬레이션으로만 확인을 해봤고, 유아트는 D1 SoC 보드에서 사이클론 버전을 통하여서 USB 유아트 시리얼과 테라텀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8x8 멀티플라이어와 심플 유아트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8x8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우선 이제 이 8x8 멀티플라이어를 저희가 4x4 멀티플라이어 두 개로 구성을 해서 실제로 누산되는 과정이나 뭐 쉬프트 그리고 그 먹스를 사용해서 그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를 나누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멀티 컨트롤 모듈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A와 데이터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 A와 B의 하이 비트를 먼저 곱한 거를 더해주고 그 다음이 이제 상하이 비트를 서로 크로스를 해서 곱셈된 거를 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비트를 곱셈한 것을 누산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 줍니다. 이건 이제 멀티 컨트롤의 그 유한 상태 머신인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스타트가 인풋에서 바뀌게 되면은 1로 그럼 이제 로우 비트를 먼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타트와 카운트를 다시 값을 변경을 해주면 미드 상태에 들어가서 중간 비트가 이제 A의 상위 비트, B의 하위 비트, 그리고 B의 상위 비트, A의 하위 비트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다시 누산을 하게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B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상위 4비트씩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크 더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도출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8x8 멀티플라이어의 그 블록 다이어그램 전체적인 세부상을 그려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셀이라고 돼 있는 곳에서 그 먹스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 A랑 데이터 B가 상위랑 하위 비트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4x4 멀티플라이어에 넣어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비트가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덤 플래그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 그 정해지는 값이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이 됩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처음부터 이제 카운터부터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 이거는 멀티 컨트롤 먹스4 그다음에 이거는 4x4 멀티플라이어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도 8x8 멀티플라이어를 4x4 두 개로 나눴는데 그 4x4 멀티플라이어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작동하게 되는 과정은 이제 그 저렇게 쉬프트랑 누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쉬프트고요. 애더 그리고 그 누산되고 있는 값을 저장하거나 마지막에 그 보내주는 16비트 레지스터입니다. 이건 이제 세븐 세그먼트는 저희가 그 스테이트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풀신이고요. 그 확대를 해봤을 때 이제 디테일에서 그 167과 100을 곱해줬을 때 그 최종적으로 누산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던 플래그가 올라온과 동시에 최종적인 값이 연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플 유아트입니다. 심플 유아트는 이제 저희는 개발 환경은 보호 레이트가 일단 115,200 bps인 상태에서 시스템 클락이 50MHz로 이제 그 한 클락이 이제 클락 사이클이 20 나노세컨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비트를 전송하는데 434 클락 사이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큰 데이터도 아니고 데이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페리티 비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인풋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USB FT232로 들어간 거를 RX 쪽으로 보내서 세그먼트에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어떤 값을 눌렀는지는 테라텀 그 터미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그 UART를 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그 테스트 벤치에서 올리기 위해서 TX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좀 지정된 값을 하나를 보내주어서 테스트 벤치를 돌려보기 위해서 TX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TX는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스타트 비트가 처음으로 0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떨어지는 폴링 엣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TX 데이터를 보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받는 쪽에서도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탑 비트도 이제 1.5에서 2비트 이상을 줘서 좀 데이터가 실제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대문자 Y를 보내서 그 실제로 데이터가 보내지는 것을 파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시브 하는 부분인데요. RX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데이터가 실제로 TX 쪽에서 이제 뿌려져서 보내지게 되면은 받는 것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스타트 비트에 0을 넣어주고 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폴링 엣지 디텍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걸 하고 이제 각 비트가 변할 때마다 중간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 메타스테이블 상태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인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미드라는 상태 스테이트를 하나 더 넣어줘가지고 433 나누기 2라는 그 클락 사이클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중간에서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Y를 받았을 때 RX에서 데이터로 점점 찍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폴링 엣지를 인식하는 폴링 엣지 디텍트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미드 스테이트를 들어갈 때 433 클락에서 나누기 2가 된 216이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리먼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했지만 영상을 담기가 조금 애매해서 사진으로 담아봤는데요. 그 소문자 F로 이제 헥사 값이 66일 때를 한번 입력을 해봤고 대문자 A 40일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좀 제가 다 처음으로 해보는 것들이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코딩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하드웨어적인 생각을 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TX 보낼 때 네. 여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는 그 리셋 그거 버튼을 따로 추가를 해서 음, 리셋을 눌렀을 때 이제 작동이 되도록 했는데 음. 그걸 이제 따르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키보드에서 입력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셋을 누르면 무조건 하고 아이들에서 스타트로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버튼이든 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못했어가지고 뭔가 트리거를 줄 수 있는 네,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했겠지. 네,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통신이 됐겠지. 전송이 안 돼. 그냥 트리거 없이 뭔가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할 때 네네, 무조건하게 넘어가게 할 수도 있겠고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트리거 신호가 있어가지고 넘어가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떻게 구현했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TX는 TX만 테스트했을 때는 그냥 그 리셋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그냥 스타트가 되게끔 그럼 코딩을 이 그림이 해놨었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네네. 그냥 TX만 테스트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렸던 그래서 그림이었어가지고 무조건 리셋 되고 나서 아이들에서 스타트로 그냥 어떤 트리거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고 넘어가게끔 클락 들어올 때마다 상태 변경이 되게끔 그렇게 네,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음, 그래요. 요 적점점 이건 뭐예요? 아, 그거는 D1에서 D7 사이가 어차피 동일하게 작동돼서 그냥, 동일하다는 네, 의미로서 네, 이거 생략을 좀 했습니다. 말 줄임표 대신에 그냥 너무 다 그리면 너무 커지고 아, 보기 작아져서 가시성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정해져 있는 값만 출력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 벤치에서 값을 아예 그러니까 확정을 했습니다. 그냥 음. 그 한 단어를 그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값을 정해놨던 거였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